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아닌 것 그랬죠. 거의 뭐 판례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유의 의사 관련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죠.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이유로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 타주 점유의 입증 책임을 시효 취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그러죠. 그죠? 2번,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되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돼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이거 쭉 짧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짧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권한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권한이라는 말은 뭐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것을 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점유를 했느냐? 예컨대 매수인이 점유하는 거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그럼 이 사람의 권한은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했으니까, 그죠? 얘는 자주가 됐죠, 자주. 그러니까 매매가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도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예? 자주. 그럼 권한은 뭐겠어요? 권한은 네, 절취한 행위죠. 절취. 이게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된 원인된 사실이에요. 이렇게 소유의 의사를 갖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3번.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증명이 됐다.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주 점유를 주장하는데 소유자라고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해야 했을 행동이 예를 들어 어떤 거겠어요? 소유자라면 예? 변기 뚫어요? 죽여버릴까.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했을 행동 자주 점유해서 어떤 거예요? 네? 세금 냈느냐 그거예요. 누구나 취득세를 주장하려면 나는 자주점유다 그러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행동은 세금 같은 거예요. 그럼 당신 세금 낸 적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거 안 냈는데요. 그러면서 소유세를 주장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변기 뚫어라 그거 아니고. 4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됐다. 자, 이게 길잖아요. 이거 줄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긴 걸 싫어해서 일부러 긴 걸 넣은 거예요. 연습하시라고.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악의. 그렇죠. 이걸 악의의 무단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의 무단 점유. 자, 그렇다면 악의 무단 점유가 입증되면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깨어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은 뭐예요?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 등기하고 점유하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요건은 뭐야?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등기 청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문제는 점유 취득 시효는요. 악의의 점유라도 선의가 아니잖아요. 선의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악의의 점유라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며 시효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실이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일부러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도둑놈 심보로 점유하면 시효 취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이게 97년도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뀐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건 사실상 부동산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땅임을 빤히 알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공연하게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의 점유도 뭐예요? 자주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남의 땅에 도둑질을 허용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전원 합의체로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면 자주 점유의 추정까지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후부터는 부동산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작에 알았으면, 그죠? 예.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자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공유자 1인이 점유를 하는데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자주지만 타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자주가 아니라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자주. 예.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2번. 다음 중 자주 타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인, 임차인, 매수인 등은 자주 점유다. 어디가 틀렸냐면 임차인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도인도 자주고 매수인도 자주 점유인 거 맞는데 이렇게 틀린 거 하나 슬쩍 껴놓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2번. 자주 점유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된다.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도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얘는 뭐가 있다 그래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거죠. 이거하고 구별하세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소유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얘는 자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자주 점유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3번. 1번, 2번 틀렸고 3번. 소유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이 있다는 의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인은 소유권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럼에도 소유의 의사로서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토지 점자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악의 점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점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악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잖아요. 그러면 소, 제기, 시부터 뭘로? 아이 미쳤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뭐가 되죠? 악의로 되죠? 그런데 자주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잖아요. 그러면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됩니다. 이것도 판례예요. 이거는 우리 민법의 조문이고 요거는 판례고. 그러면 선의 점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예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는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건 언제예요? 판결 확정 시예요. 그래서 타주로 전환되는 건 판결 시죠. 그래서 자주가 타주로 되는 건 어떤 시점? 판결 시. 타주로 전환되는 판결 확정 시. 탄결시 이렇게 암기하죠. 탄결시.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 탄결시. 판결은 타주로 판결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친 거예요. 외우기 쉽게. 예. 그래서 자주가 타주로 되는 건 언제예요? 판결시.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예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악의의 점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타주 전환되었다. 그럼 어디가 틀린 거예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고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틀렸죠?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고 악의로 간주되는 건 언제예요? 소, 제기,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자, 4번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으로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를 상실하고 그 점유는 타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맞지요? 4번이 정답. 5번 점유자는 자신이 자주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추정되는 거죠. 자, 3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규정은 동산만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부자를 빼셔야 돼요. 동산의 점유자가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야 맞죠. 2번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분리 주장하거나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3번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인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4번 선의 점유자라 해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 5번 점유권도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죠. 3번의 정답은 1번, 4번 점유 추정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 1번 동산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했을 때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해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그래요?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선의 점유자라는 거예요. 선의. 본권이 있다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선의는 추정되는 거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익비를 상환 청구했을 때 선이든 악이든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의 청구권은 선, 악을 불문한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특히 유익비에 대해서 선의자인 경우에 한해서 비용 상환, 유익비든 필요든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선악을 불문하니까. 그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선의를 풀어주는 거예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에 한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애시당초 선악을 불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 했어요?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2번은 자주, 3번은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된다.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 계속의 추정. 5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 그죠? 5번입니다. 잘못된 거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보상하죠. 1번 맞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시를 훼손했어야 냄비 다리 2개.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3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맞잖아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과실 취득 얘기가 없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누구 선택? 회복자의 선택. 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5번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때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런 형태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죠. 사례 형태 문제. 갑은 을소유 주택을 점유할 권리 없이 그 주택에 살고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 틀린 것 1번 갑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방의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새로 장판을 깔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필요비죠.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랬잖아요. 그럼 사용이익을 취했죠. 과실취득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그는 을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을이 갑에 대해서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은 갑이 손해 발생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귀책사유, 불법행위니까 귀책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 갑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즉 본권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과실취득이 정당화되죠. 을은 갑에 대해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4번, 갑이 주택을 개량해서 가치가 증가한 채로 있다면 유익비, 갑은 그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5번, 병이 주택의 점유를 방해한다면 갑은 방해 재고를 청구할 수 있죠. 어떻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방해하면 갑은 지금 점유자잖아요.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럼 방해 재고를 어떻게 청구해요?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 재고 청구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7번, 을은 갑 소유인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해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20년 4월 1일 매각했다. 자, 소유는 갑인데, 그죠? 예, 근데 을이 관리하던 중 직권하고 사기쳐가지고 병에게 매각을 했네요.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2020년, 21년, 2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다. 과수원이니까요. 2021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했고, 그럼 요건 필요비,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다. 그런데 202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멸실 훼손됐죠? 작업을 하던 중 불타버렸는데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소유자 갑은 202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본권에 관한 소죠. 202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선의가 악의로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그쵸? 승소 판결을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병이 졌잖아요. 패소했죠. 그럼 병이 패소했는데 언제?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는 악의예요. 과실취득이 안 되죠. 그럼 21년, 20년은 과실취득할 수 있는 거네요. 자, 1번, 갑은 병에게 민법제 202조에 따라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요. 지금 창고 손실이 언제 됐죠? 2022년 1월. 1월이에요? 네, 1월. 아기는 4월 1일. 그렇죠. 2022년 1월 창고에서 불났죠. 그러면 2022년 1월인데 이때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그죠? 선이고 매수했으니까 얘는 자주점이죠. 그럼 선자 현존이익이지 모든 손해가 아니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안 되죠. 2022년 가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과실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과를 수확할 수는 없죠. 2022년 건 빼야 되죠. 왜냐하면 22년 4월 1일부터 소재기시부터 악의자가 되니까 과실수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가을부터는 22년 가을부터는 과실취득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틀렸고. 3번, 부엌 개조로 인한 가옥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 선택? 회복자니까. 갑의 선택. 회복자니까. 회복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잖아요. 갑. 그죠? 그럼 갑의 선택에 따라 그래야지 점유자인 병의 선택에 따라 그래서 틀린 거죠. 4번, 위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의라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의 경우는 개조로 인한 가액 증가가 현저했으니까 유익비 문제죠.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의 악이 따질 필요 없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악이라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죠. 5번 병은 202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21년 늦가을이라면 선의일 때고 과실 취득할 수 있을 때죠. 그러니까 과실을 취득한 거고 과실 취득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5번입니다.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복습하실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셔요. 뭘 의미하는지.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자주에 있어서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X. 2번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가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 매개 관계를 종료시켰을 때 간접점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 매개 관계를 종료시켰을 때 간접점유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해요? 소멸하지요. 그죠? 왜냐면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됐으면 당연히 간접점유는 소멸하는 겁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점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죠.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란 뜻의 과실이죠. 4번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되 취득한 과실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부점, 자점. 만약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권한에 의한 독립한 점유를 개시해라. 9번 그림과 같이 포위된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민법에서는. 그림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올 여지는 있는 거죠. 1번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해서 넓은 A지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통행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덮어놓고 넓다고 통행하는 게 아닙니다. 2번 C지의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그 후 C지에 접하는 국로가 새로 개설되었더라도 위 통행권은 소멸하지요. 2번이 정답. 3번 갑이 자신의 소유던 1필의 토지를 B지와 C지로 분할해서 C지를 을에게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죠? 그럼 을은 갑수의 B지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분할되면요. 분할 전 토지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분할되면. 포위가 된 원인이 된 토지가 B지였잖아요. 원래 B지하고 C지가 한 필지였는데 그게 지금 분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해서만 통행권 주장하는 겁니다. 분할 전 토지. 4번 3의 경우 갑이 B지의 무상의 통행권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A 토지의 소유자 병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A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했다면 을은 무상의 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요? 3의 경우니까 갑이 지금 자신의 토지를 B와 C로 분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갑이 B지의 무상의 통행권을 허용해야 되는데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A 토지 소유자와 병 사이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A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했다면 을은 무상의 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었을 때는 유상해요? 무상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일부 양도해서 맹지 포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원인이 얘한테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상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통행권, 무상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A지에 대해서 유상 통행을 자기들이 합의를 했다면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거 외에 무상의 통행권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양도했을 때.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무상의 통행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5번 을이 B토지를 통행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건축법상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왜? 근데 왜 2번이죠? 답이? 근데 저기 소멸하지. 옳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번 틀렸죠? 네.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2번도 틀렸는데? 네. 근데 4번이요. 네. 그거는 BC만 분할한 거고 A는 분할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A는 통행할 수 무상이 아니라 이상 아니셔? 3번이 잠깐만 옳은 거라 그랬죠? 어이씨 헷갈리네. 요거 잠깐 놔둬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아니 지금 잠깐 쉴게요. 쉴게요.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